네, 안녕하세요. 설월기입니다. 오늘은 토요일, 오늘은 이제 주말인데 다들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굉장히 하락을 했었고, 이제 어제 굉장히 많이 반등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한 63만 불까지 떨어진 비트코인이 그래도 한 7만 불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아파트를 팔고, 코인에 몰빵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이렇게 최근 코인 시장의 급락이 이제 아파트를 팔아서 뭐 수억을 뭐 진짜 많은 돈을 코인에 몰빵한 사람의 결말을 보면 굉장히 이제 보기만 해도 끔찍한데 한 12만 불이 한 6만 불까지 떨어졌으니까 절반 이제 반토막이 난 거고 비트코인은 그런데 이제 알트코인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의 변동성은 훨씬 크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반토막이 났으니까 그것들은 훨씬 더 많은 하락을 겪었을 거거든요. 이런 분들의 결말이 운이 나빴었던 것도 있고 너무 이제 계속 반복되어 왔던 이 코인 시장의 흐름의 결과에 가까운 것 같아요. 폭락이라는 게 사실 이제 사이클마다 항상 있고 폭락은 언제나 갑작스러운 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차트보다 사람이 먼저 이렇게 멘탈이 나갑니다. 급락 직전 시장에서는 늘 비슷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죠. 반등에 대한 과도한 확신이 퍼지잖아요. 그때 뭐 12만 불의 비트코인이 뭐 이제 연말에 한 뭐 20%가 더 올라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다르다는 말이 주문처럼 항상 반복이 되고 하락을 설명하던 논리가 점점 사라집니다. 이제 베어마켓 쪽으로 이제 베팅을 하던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또 현금이 정말 쓰레기다 뭐 이런 신념들이 많아지는데 이때 시장은 이미 한쪽 방향으로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그 가장 끝에는 이제 나는 집을 팔아서라도 현금 가치가 좀 떨어지는 이 구간에서 부동산보다는 조금 더 이제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역전해야겠다. 이 기회를 잡아야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흔히 상상하는 무모한 투기꾼의 마인드인 거죠. 오히려 이제 주변에서는 또 이제 비트코인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쪽의 커뮤니티에서는 현실적이고 계산이 빠른 사람으로 평가받았을 가능성도 있고 서울의 외곽의 실거주 아파트 한 채를 보면 대출이 거의 없는 상태로 시세 수억 원의 자산을 가진 이제 그 어떤 사람이 겉으로 보면 아마 이미 실패와는 거리가 먼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런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죠. 어쩌면 마지막 안전망이라고 볼 수 있고 사회 안에 아직 자신이 발붙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다라는 심리적인 지지대인데 그걸 이제 팔았다는 거는 마음속으로는 이미 판단이 끝났다는 뜻이죠. 지금 환경에서는 뭐 집을 들고 버틴다고 해서 뭔가 삶이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생각이죠. 여기서 한 비트코인이 2배만 올라주면은 인생이 바뀌는데 이런 판에서 가만히 있으면 지는 쪽이라는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쫓고 정체된 삶에서 이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죠. 몰빵이라는 선택은 이제 감정적인 폭주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어쩌면 매우 논리적인 언어로 자신을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집값은 이미 많이 올랐고 금리가 높아졌고 세금은 굉장히 늘어나서 아파트를 매도하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이 코인 시장은 아직 사이클 초반이라고 보고 있고 전 세계 통화량이 급증하면서 이런 코인의 어떤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 뭐 이번에 반등만 제대로 잡으면 또 집은 다시 살면서 이 여윳돈으로 또 투자를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장기 투자를 할 거니까 이런 말들을 보면 각각은 그럴듯하지만 이런 말들의 공통점은 모두 지금의 삶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불안함과 이 답답함을 견디기 위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최근에 코인 시장 급락의 본질 역시 단순한 가격 문제뿐만 아니라 금리가 쉽게 내려오지 않고 있고 기관 자금은 점점 보수적으로 움직여서 비트코인에서의 자금이 실제 금으로 움직이고 ETF 자금 흐름이 불안정하기도 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이미 대부분 시장 안에 들어와 있어서 새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매수세들 이런 여지가 줄어드는데 빠져나가려는 움직임이 늘어나는 상황이죠. 그렇게 하락엔 특별한 악재가 없어도 이렇게 수급의 문제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이 차트라기보다는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이번엔 다르다는 믿음을 끝까지 붙잡은 사람의 계획인데
그리고 그 믿음 위에는 아파트라는 마지막 안전망까지 몰빵해서 올라놓았을 때 그 급락은 단순한 손실로 끝나지 않고 되돌아갈 수 있는 자리를 그 자체를 함께 지워버립니다. 왜 하필 급락 직전에 모든 것을 걸었는지가 우연이 아니라 그동안 이어진 상승기를 지켜봤잖아요. 그렇게 이제 불패의 어떤 축적된 심리의 결과입니다. 비트코인이 계속 하락을 하다가도 계속 신고가를 뚫고 올라갔으니까 이번에도 다르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대규모 몰빵이 늘 상승의 초반이 아니라 항상 후반에서 일어납니다. 그렇게 개미들이 들러붙어야 그때부터 하락이 시작되는 거죠. 초반에는 확실히 부족하고 중반에는 의심이 남아있긴 하고 긴 상승이 반복될수록 사람들 입에서는 이번에는 진짜니까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제 수년 동안 코인 가격이 오르는 모습을 옆에서도 지켜보던 사람들은 폭락할 때마다 결국 다시 회복했고 이제 이전 고점을 항상 넘겼었고 그때마다 주변에서는 항상 그때 샀어야 됐다라는 말이 반복됐으니까 투자를 거의 하지 않아서 직접 큰 수익을 낸 적은 없지만 남들이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계속 듣는 동안에 자기만이 이제 제자리에 서 있다는 감각이 점점 견디기 어려워지고 있죠. 집값이 이제 일부 지역만 폭등을 하고 오르지 않는 집은 정체되어 있고 월급은 이제 체감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또 안전하다고 믿었던 삶의 경로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집을 팔기로 결심했을 때 이미 시장에서의 잘 될 거라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유튜브와 커뮤니티에서는 반등 서사가 넘쳤고 과거 폭락하고 나서 대상승 차트가 반복 재생되고 이번에 사이클이 다르다는 말이 상식처럼 소비되고 있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더 이상 관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뒤처진 사람으로 스스로를 인식하게 되는데 수억 원이 코인 계좌로 들어가면 굉장히 이제 차분한데 또 심장은 뛰지 않고 손도 떨리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 같다는 안도감이 먼저 옵니다. 며칠 뒤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5에서 8% 정도 오르면 그 안도감이 확신으로 바뀌는데 와 역시 틀리지 않았고 이 순간부터는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의심이 아예 사라지는 순간에 판단 능력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인데 이후 하락이 시작될 때도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10% 마이너스 20%의 하락은 늘 있어왔던 조정처럼 보이는데 하지만 30에서 40%에 이르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민했을 지점에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했기 때문이고요. 집은 이미 팔렸고 돌아갈 자리는 없죠. 이때부터 더 이상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버티는 사람이 됩니다. 가격이 더 빠지면 분석을 멈추고 대신 반등을 예언하는 영상과 지금이 바닥이라는 말과 과거 폭락 뒤 대반등 사례만을 찾기 시작합니다. 반대의 의견은 겁쟁이나 혹은 팔고 싶어서 저러는 사람들로 치부를 하기도 하고 이 시점에서 그 믿음은 투자 논리가 아니라 신앙에 가까워지는데 돈을 벌기 위해 코인에 들어온 게 아니라 뒤처진 인생을 만회할 마지막 기회로 붙잡고 있었고 그 기회를 부정하는 모든 말은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급락은 손실이 아니라 믿음을 시험하는 시련처럼 다가오고 그 시험 앞에서 이미 투자자가 아닌 신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가격이 마이너스 50%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공포의 성질이 바뀌는데 더 이상 문제는 손실이 아니고 시간입니다. 같은 날과 같은 시간에서 살아가지만 자신만 과거에 묶여 있는 거죠. 이제 집은 의미가 없고 월세가 매달 빠져나가면서 수입은 또 그대로인데 돈은 화면 속의 숫자로 굳어버립니다. 팔 수가 없고 지금 팔면 모든 게 아예 끝난다는 생각이 머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에게 주문처럼 말을 하는데 조금만 더 버티면 돼. 하지만 이 말은 희망이 아니라 현실을 미루는 문장이고 급락은 멈추지 않고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70%까지 지나가면 더 이상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앱을 열지 않고 숫자를 피하고 하루를 그냥 버텨내는 데만 집중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 생활비 때문에 일부를 팔아야 하는 날이 오면 그 순간 깨닫는 게 이건 투자 실패이고 인생의 위치가 바뀌는 사건이라는 걸 깨닫죠. 그렇게 결국 대부분을 정리하고 남은 거는 그냥 몇 억의 현금과 집이 없고 안정성이 없어지고 선택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그래도 몇 억은 남았잖아 라고 하지만 알고 있는 것은 자신이 잃은 건 돈이 아니라 다시 크게 설계할 수 있는 자리를 상실한 거죠. 이 이야기를 욕심 하나로 정리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진짜 원인은 안전망을 스스로 제거한 것이고 자신을 한 곳에 몰았고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했고 불안해서 나온 확신을 진실처럼 믿었다는 데 있죠.
그렇게 아파트를 팔고 수억을 코인에 몰빵한 사람의 최후는 다시는 인생을 크게 설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사실 이렇게 올인을 하는 것은 자산을 급격하게 키워주기도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무지한 사람보다 이 논리적인 사람이 올인을 더 자주 하는데, 정보가 굉장히 많아서 또 설명을 잘 만들고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틀렸을 때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어떤 출구 전략, 이 질문이 빠진 논리는 아무리 정교해 보여도 도박일 수밖에 없고, 올인의 진짜 동기는 탐욕이고 탈출 욕구입니다. 지금의 소득이나 계급이나 인생 속도가 너무 답답할 때 사람은 한 번에 모든 걸 졸업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코인이라는 것은 단지 도구일 뿐이고, 그게 없었다면 레버리지 주식이든 무리한 부동산이든 전 재산을 창업하든 다른 형태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자산이 아니라 되돌아갈 수 없는, 되돌아갈 생각이 없는 결정 구조인데, 안전한 인생 설계의 핵심은 언제나 같습니다. 이제 플랜 B를 남겨두고 최악을 가정하고 틀려도 살아남게 만드는 것인데, 성공한 사람들은 무조건 된다고 말하진 않는 것 같아요. 대신 틀려도 괜찮게 설계했다고 말을 합니다. 결국 인생은 단판 승부가 절대 아니고, 크고 작은 어떤 전투에서 승리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그게 누적될수록 한 성공에 올인해서 나오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선택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도박이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최근 아파트를 팔고 코인에 몰빵한 사람들이 이제 수억 원을 그렇게 투자하고 돈을 잃는 그런 현상들, 꽤 많은 그런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오늘도 영상이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